애녹부흥TV 영상이 곧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날씨도 없고 바쁘신데 우리 일선에서 진짜 누구보다 노력하시는 우리 유튜브님들 오늘 함께 수능을 고맙습니다. 일찍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드디어 이 정권이 정가훈 목사님 본격적인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침부터 진짜 여러분 그 사랑제일교회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버스를 20대나 끌고 와서 압수수색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오늘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 유튜브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실 우리 정강훈 목사님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주시죠. 우리는 그래도 큰 산이 있고 큰 벽이 있어서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압수수색을 하든지 뭐 지령을 발간하든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좀 이따 이제 앞에서 토론할 분들을 다시 소개하고 올리고 그럼 지금부터 제3회 전국 유튜브 연합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유튜브 여러분, 네이빈 여러분께서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일동 국기에 대한 경례!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청에 있겠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을 위해 순국순교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 제가 아마 여기에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도 계시고 이러는데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또 저는 오랫동안 언론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정가훈 목사님 대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지난 4년간 옆에서 지켜봤던 정관 목사님은 세간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180도 다른 분입니다. 그건 제가 목숨으로 담보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울어가는 대한민국에서 나라를 구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부여잡고 몸서리치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정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멋지만 신축 건물로 진짜 빛과 번쩍한 이런 교회가 아니라 허물어져가는 그 교회를 뒤로 하고 오로지 나라를 구하겠다고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신 분입니다. 혹시나 누가 비판하고 이러더라도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정관 목사님 그런 분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나서서 이제 국민들의 인식을 좀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장을 여러분 박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고동당을 시켜야 되겠어요. 자, 오늘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각 토론을 통해서 또 우리 유튜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함께 토론하기 위해서 우리 신한수 신혜식 대표 나오시고요. 우리 홍철기 TV 홍철기 대표 나오시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유튜브 연합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구독하시고 많이 보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를 정관 목사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게 된 그 시작은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평양에 가서 연방제를 서명하고 간 거예요. 연방제를. 그때부터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역사마다 다 있습니다. 고비가 있는 고비가 있어요. 고비를. 역사는 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점으로. 역사를 점을 이으면서 해야 전체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지게 된 것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낮은 단계 서명을 하려면 거기에서 서명을 하려면 왜 헌법 위반인가? 국민투표에 붙여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3분의 2의 동의를 받든지. 지금도 헌법 개정은 국회의 3분의 1을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평양 가서 하든지. 그래서 김대중이가 평양 갔다 와서 하는 말이 김정일을 만나고 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의지도 없다. 그리고 개발할 힘도 없다. 이렇게 갔다 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렇게. 이건 완전 사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을 했어요. 김대중한테.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민주화 운동에 같은 동료였던 이 김영삼 대통령이 겪어보고 김대중을 겪어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사기요 사기.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요. 김정일이 만나서 뭐라고 했느냐. 휴전선은 이게 지금 육지의 경계선이니까 바다의 경계선 NLL은 북한과 상의없이 미군이 일방적으로 그었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라 그랬어요. 무효. 이것도 또 왜 이 나쁜 짓이냐 하면은 만약에 이제 미군이 일방적으로 그었기 때문에 이 휴전선은 우리가 휴전할 때에 2km씩 뒤에서 물려서 뒤로 물러나서 휴전선이 그어졌어요. 옛날에는 이제 38선인데 휴전선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바다의 경계선은요,
미군이 일방적으로 땅 따먹기 했다. 근데 사실은 그때의 6.25 전쟁 때 이 바다의 경계선 NLL은 미군이 그은 것은 사실인데 그때는 어디까지가 점령하고 있었느냐? 북한의 남포 앞바다, 그 다음에 여기 저 해주, 여기에까지 해병대가 이미 다 들어가서 작전하고 있었어요. 작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쟁을 끝내야 되니까, 휴전협정을 끝내야 되니까 그때 켈로 부대 이 사람들이 이미 해주에 들어가서 작전하고 있었는데 미군이 휴전했으니까 우리 군대들에게 포를 쐈어요. 포를. 미군이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켈로 부대 요원들이 철수를 해서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그러니까는 그때의 해양 경계선은 그 남포 앞바다까지 다 우리 바다니까, 그래서 미국이 100년도 이상을 딱 잘라서 그냥 넘겨준 거야, 북한한테. 왜? 휴전협정을 빨리 하려고 넘겨줬는데 그래서 지금도 NLL이 100년도로 딱 그어져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서해 5도, 소청도, 연평도, 무슨 다 그것들은 전부 다 우리 걸로. 그런데 이것을 노무현이가 가서 세상에 이거 무효라는 거야. 이거는 미군이 일방적으로 그었다 이거예요, 미군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이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역사를 잘 알아야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네, 역사를 모르면요, 힘 자체로 김정일이하고 그렇게 해놓고, 그때 하루는 제한군내 회장인 박세직 장로님이 나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 밤 12시에 나를 찾아왔어요, 제한군내. 그래서 장로님 여기 왜 오셨냐? 박세직 이 교회 장로님이야. 그래서 목사님, 나라가 다 망했는데 목사님 잠만 주무시면 되냐고, 빨리 옷 입고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갔어. 어디로 가야 했더니 빨리 따라오라니까. 갔더니 르네상스 호텔에서, 거기서 이제 전직 총리 노무현 정부 때도 일기했던 국방부 장관, 이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거기 국방부 장관들하고 총리들이 다 모였어. 내가 들어갔더니 막 나한테 막 박수를 쳐. 그래서 아니 왜 박수를 치냐 그랬더니 지금 노무현이가 평양 가서 NLL을 넘기는 걸 선행했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는 노무현이가 돌아오기 전에 이 집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제한군의 힘으로는 못하니까 목사님이 좀 앞장서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건 선택의지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된 거야. 해서 내가 사회하면서 그랬어요. 이 노무현의 이 개자식아, 노상병! 노무현이가 제대할 때 상병으로 제대했거든. 노상병! 너희들은 장군의 말을 들어, 이 자식아! 내가 사회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김장수 꽃꽃장수가 들어가지고 회담하는 얘기를 듣고 NLL은 땅 따먹기 하는 거다 해가지고 박세진한테 이제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이 시작이 돼서 했는데, 나는 애국운동 이제 40년 하면서 별걸 다 겪어봤습니다. 들으셨죠? 네. 근데 이미 벌써 문재인 때 나는 3번 구속이 돼 있어요. 문재인 때. 내란 선동혐의. 오늘 앞서 당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집시법 위반, 선거법 위반. 그리고 내가 강화문에서 7년 동안 하면서 문재인 이 간첩이라고 했거든. 문재인 이 간첩 새끼야. 3번 구속이 됐는데 결과는요, 1심에서도 무죄,
2심에서도 무죄.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까지 100만 원 날라갔어요. 검사들이 이것은 기소할 수 없다는 거야. 절반은 넘어갔고 이런 6개 중에 나머지는 이제 결국 재판으로 해고됐는데 다 무죄 받았어요. 무죄 받으니까 법무부에서 나한테 6,800만 원 보상금을 줬어요. 죄가 없는 사람을 날 가뒀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 서부지법 그 사건으로 아니 세상에 똑같은 제목이야. 내란선동 그 다음에 또 무슨 집시법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은 제목으로 했어. 그래서 서부지법 사태를 가지고 이제 그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런데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만 내가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강원에서 1시까지 집회를 하고 내가 명령을 했습니다. 서부지법으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하니 우리 한번 응원하러 가자.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신혜식 대표님이 설명해 주겠지만은 우리는 8시 반까지 집회를 하고 왜 그 다음날 내가 미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우리는 미국에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시 반까지 이제 집회를 마무리하고 우리는 미국에 출발했는데 이 폭력 사태가 일어난 것은 그 다음날 새벽 3시요. 새벽 3시인데 그 새벽 3시에 이제 폭력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나하고 지금 뒤에서 조종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이 오늘 압수수색했고 근데 모든 걸 내가 다 내줬어요. 다 내줬는데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제 서울청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올 것 같아요. 날 오라고 할 것 같은데 나는 이걸 하고 나하고는 연관시키지 말아라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신혜식 대표님. 그래서 한시까지 하다가 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려고 서부 거기 지법에 갔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때 집회 마무리를 몇 시에 마쳤나요? 집회 마무리는 사실 7시에 마무리를 지라고 경찰이 얘기했고 그래서 제가 해산을 해야 된다. 오늘 참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해산을 위해서 시간을 좀 다오. 그러니까 경찰이 30분을 주겠대요.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1시간 안에 해산을 시키냐. 조금 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무조건 그럼 8시까지 해산해라.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해산을 이제 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부지법 앞에서 저희 영상 보시면 안전에 대해서 가장 말씀을 많이 드렸고 절대 경찰과 공권력에 대해서 물리력을 우리가 행사하거나 싸우지 말라고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영상에 다 남아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날 일은 그랬고 오늘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영장을 보니까 서부지법 사태를 배후 조정했다고 목사님이 주범이고 저는 실행을 했고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른팔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또 오늘 손상대 대표님도 압수수색 당했는데 또 손상대 대표 거기에 맞춤형으로 이제 영장 청구를 한 것 같은데 일단 말이죠. 서부지법 사태는 당일 벌어진 일이 아니라 3일 전부터 집회와 시위가 나쁘구나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집회를 할 때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고를 안 했을 때 뭐죠? 미신고 집회죠.
근데 미신고 집회로 깜빵 간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냥 벌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왜냐? 더 위에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예?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우리가 그래서 어떤 하나의 사회적 룰을 만든 거예요. 집회를 하라고. 집회 신고를 내라고. 그 집회 신고를 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서류를 내고 안전 질서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서부지법 앞에서 3일 동안 집회할 때 보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가 돼요. 1인 시위라고 하지만 너무 과격하다. 차량으로 뛰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그때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마포경찰서 정보과에 전화를 해서 이 집회가 너무 무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통제를 해야 된다. 통제를 해서 이 집회가 과격해지지 않게끔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여러 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다 기록에 대통령이 지금 구속당하게 생겼습니다. 정치적 입장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한쪽은 구속해야 된다, 한쪽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란도 수사를 해야 내란이 되는지 그 재판을 받아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건 대통령을 응원하겠다. 이 수사는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주장하면서 서부지법에 사적 집회를 요구했고 맞습니다.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나고 나니까 전광훈 목사님에게 다 화살을 돌리는 거야. 언론, 민주당 뭐 등등등.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 그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의 관련자 2명이 집회 밖을 벗어나지 말고 추종자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뭐.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지시 명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누구누구 서부지법 쳐 들어가. 또 들어가서 이런 일을 벌여.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뭐 예를 들어서 금전적 지원도 있을 수 있어요. 뭐야? 우리 함께하는 동지가 될 거야. 뭐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인정을 하겠지만 그런 것도 없이 전화 몇 통화, 문자 몇 통화 주고받은 걸 가지고 엮어버린 거예요. 친하다. 근데 거기에는 결정적인 게 빠져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게. 서부지법에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당일에 제가 연설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또 이런 걸 넣어놨어요. 목사님도 말씀하시는 부분.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자. 아, 이건 폭력이다. 여러분들, 헌법에 4.19 정신을 이어받자고 하고 더 나가서는 5.18 정신까지 놓는다고 그럽니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국민 저항권이라는 건 국가가 불합리한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국가가 대한민국 체제를 변혁시키려고 할 때 자유민주주의를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끌고 간다. 그럼 여러분들 나서셔야 돼요. 아멘. 그게 바로 국민 저항권이고 잘못된 공권력은 우리가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국민 저항권을 발동함에 있어서 야 니네 총 들어, 칼 들어 이런 거 지시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 저항권은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가 전 국민에게 퍼져야 된다. 아멘. 이거는 제 집회 때 늘 강조했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왜 그러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군인입니까? 예? 우리가 그 무슨 미국이나 어떤 다른 나라처럼 뭐 총을 소지할 근데 공권력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공권력을 이기는 방법은 국민들이 모여서 뭐 여러 학자들이 얘기했다시피 인구의 뭐 3% 이상이 모여서 줄기차게 집회를 하면 세상이 바뀐다. 그걸 뭐 좌파든 해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주장을 펼치자는 게 국민 저항권이지 그걸 가지고 폭력이다? 폭력을 쓴 그런 부분을 증거를 갖고 오라 이거예요. 증거를. 우리가 그들을 지시했던 증거도 없고 어떤 조정했던 증거도 없는데 단지 정황만으로 여러분 주변에 폭력배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친구 중에 진짜 뭐 깡패가 있을 수도 있어요. 도둑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도둑놈하고 친구가 전화했어. 야, 너 도둑놈하고 전화했으니까 너 같은 도둑놈이야. 너 깡패하고 전화했으니까 너 같은 깡패야.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습니다. 지금 경찰의 수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연관성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전화했으니까 아니까 국민을 내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사가 여러분들 만약에 뭐 한두 달 했으면 말다 구속됐습니다. 100명 구속된 사람들 중에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은 5년 사랑제일 전도사 뭐 얘기 나오고 있지만 뭐 관련자 3년, 2년 이상 받았어요. 3년, 2년 깁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거기에 1년, 5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깁니까? 절대 길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나 전광훈 목사한테 돈 받고 이런 일 했어. 나 이런 지시 받았어. 문자라든가 증거라든가 녹취 파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속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모두 우리는 관련성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굳이 끌어들여 갖고 오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핸드폰부터 다 뒤지고 과거에 있던 폰들 다 뒤져갖고 가져가고 샅샅이 뒤지겠다 이거죠. 좋아요. 열심히 수사해서 증거 찾아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를 밝히는 건 좋지만 적어도 혐의점이 특정이 되는 순간 그 다음에 압수수색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너 도둑놈 같아. 그러면 도둑질을 한 정황, 비디오 또는 CCTV, 작물 그걸 본 다음에 압수수색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제 도둑놈 같으니까 그냥 뒤져. 모든 국민들을 다 뒤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을 찍고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저 이재명 반대네. 너 기분 나빠. 다 압수수색 들어갈 것이고 다 체포영장 발부할 것이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 바로 전광훈 목사님이고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어제 제가 방송을 저녁에 하나 했습니다. 어떤 방송을 했냐면 한 학원 선생이 맞아 죽었어요. 부인한테. 양주병으로 맞아갖고 죽었어요. 내가 깨져갖고. 근데 판사가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 풀어줬어요. 살인자도 풀어주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증거인멸 도주 없다고. 근데 저희가 도주했습니까? 증거인멸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이거 구치소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도망갑니까? 조사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죠. 미란다 원칙 고지 아시죠? 범죄자 체포할 때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나의 방어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나의 권리입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무조건 체포하겠다, 무조건 조사하겠다, 너 의심스러우니까 다 압수수색하겠다. 이건 대한민국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외국인도 그렇게 정치범수용소에 들어갔어요. 네? 그런 사회 지금 우리에게 현실로 닥치고 있는 겁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늘 말씀하세요. 우리가 국민 저항하지만 목사님이 폭력을 동원하자는 얘기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없습니다. 경찰차를 때려 부시고 경찰을 실명하게 만들고 경찰차를 불을 지르고 그거 우리가 광우병 촛불 난동 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라 그래요? 표현의 자유다. 국민적 무조건 봐주고 우파가 하는 일은 무조건 이건 악이다. 처벌해야 되겠다.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로 넘어왔다. 목사님뿐이 없다. 무조건 잡아들여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서부지법 사태는 전광훈 목사님이 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저 밑에 우리가 관계없는 정말 정치꾼들, 몰입애들, 사기꾼들, 선동꾼들이 한 거 아닙니까? 다 증거가 있고 그와 왜 전광훈 목사님을 타겟으로 삼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전광훈 목사님만 없어지면 대한민국은 우파 세력은 없어진다는 게 저자들의 생각입니다.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전광훈 목사님 또 오늘 압수수색 당했네. 전광훈 목사님 말이 거칠으니까 정부랑 싸우니까 뭔가 문제가 있겠지. 일되면서 봐라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심우정의가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심우정의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막아줘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에 피해가 가고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한테 갈 것이고 더 이상의 피해도 계속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제발 명심하시고 오늘 압수수색을 제가 오전에 당했는데 전 처음으로 사무실 압수수색은 여러 번 당해봤지만
자택 압수수색은 제가 난생 처음 당해봤어요. 예. 빤스 바람에 나가갖고 예. 뭐 기사 나오는 거 아니지만 그냥 반바지 바람에 나가서 예. 목사님도 똑같은 상황이었겠지만 목사님이 오늘 교회에 있던 돈을 다 압수당했습니다. 예? 우리 집회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예? 저는 세상에 압수돼 가서 무슨 범죄 혐의가 있어갖고 불법적인 돈을 모금했다든가 불법적으로 돈을 남을 편취했다든가 이런 경우 현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후원 그 알뜰살뜰 모아갖고 이거 집회하겠다고 모아둔 돈 다 털렸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간단하지. 예? 저는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눈들 못 마주치는 것 같아요. 예? 뭐 그러겠죠. 저는 일부러 다 보여줬습니다. 예. 다 뒤져라. 하나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왜 뒤지냐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동안 깨끗하게 해왔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은 저보다 더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다 주셨대. 예. 심지어 돈까지. 돈은 좀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집회도 해야 되는 거. 예. 근데 영광의 훈장이 될 겁니다. 그게 어디 불법으로 번 돈입니까? 여러분들 다 애국활동하라고 여러분들 목사님께 성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채워졌다는 거 그건 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딱 보여주는 일이다.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꼼꼼히 자료를 준비해 놨고 어차피 한번 압수수색 받아서 받으러 갈 텐데 제가 다 나가서 아주 확실하게 증명을 할 겁니다. 근데 다 잘해주더라고. 경찰이 아우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이 애국활동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들이 저렇게 목사님을 잡아놓으려고 안달복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개새끼라고 욕했다고 잡아놓고 시험이라고 했다고 잡아놓고 아니 세상에 욕하는데 잡아놓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미국 방송 보면요 방송에 들어갔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정치적 결사의 자유마저도 위협받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거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들의 후손의 미래는 다 없어진다는 거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번에 우리가 더 결속하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 8월 16일 광화 다 압수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많이 좀 성원을 해서 우리가 집회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더더욱이나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압수당한 금품이 없습니다. 네. 당할래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한 가지 더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대한민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고 미국 같은 나라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민사에 있는 거죠. 민사. 누가 봐도 너무 악질적으로 고의적으로 했다 해갖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는데 그것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 범죄에서 근데 그것도 미국의 사례고 대한민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요 김어준은 알거지 됐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좌파들 다 알거지 됐을 거예요. 가짜뉴스, 광우병 선동, 탄핵 난동,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모함 다 가짜뉴스 아닙니까? 이제 입을 막으려고 징벌적 손해배상 활동을 못하게 만들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징벌적 손해배상 민사로 가도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럴 일도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또 우리 애국 유튜버들은 좀 걱정됩니다. 되긴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4일간 그 자신들이 내뱉은 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 때문에 자기 발목 자기가 잡을 겁니다. 홍철기 대표님. 예, 목사님. 서지법 사태에 참여했었죠. 사태에 참여하진 않았고요. 우리는 예. 8시에 종료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다음날 예. 새벽 3시에 그 다음날이죠. 날짜 자체 다르고. 맞습니다.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제가 그 순서대로 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8시 30분에 저희가 집회가 종료가. 자, 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니네들이 집회 마무리했지만 그 자리에 그냥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일부러 수뇌부만 도망가려고 집회 중단시키고 사람 이미 저희 집회 하시는 분들은 상당수가 집에 돌아가신 상황이었고 한 남아있던 1000명, 2000명 요 정도의 인원은 전원 다 한남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판결 날 때까지 관저 앞에서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실 거라고 믿고 새벽까지 저희는 자리를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8시 반에 끝났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리를 비움으로써 충돌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명백한 거는 뭐 저희랑 같이 집회를 관리해 경찰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있었던 그 초대형 메가 집회 한 달 이상을 끌고 갔던 24시간 끌고 갔던 메가 집회에 사고가 한 건 없었기 때문에 그 경찰들은 다 잘 됐어요. 뭐라고 제가 아주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은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마치 군인으로 하면은 무공장을 한 소대가 다 받은 거의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정광훈 목사님 신혜식 대표에게 화살을 돌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어떤 자들이 들어갔느냐. 구속이 거의 100명 가까이 됐죠. 그리고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집행유예 뭐 해서 좀 이제 또 나오셨어요. 제가 명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저희가 그때 이제 또 그 윤석열 대통령 구속적부심인가 해가지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판결이 서울중앙지법에 거기서 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집회 차량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연설을 하나보다 해서 연설을 뭐 저희는 뭐 누구 시키고 안 시키고 없으니까 연설을 하게 딱 놓는데 갑자기 서부지법으로 가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두세 분이 이제 호응했고 나머지 몇백 분들은 이제 뭔 소리냐 해서 저희가 끌어내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장면들을 보고 광화문 세력이 그 오히려 서부지법에 가는 사람들을 탄압한다 이런 식으로 욕들을 막 했단 말이에요. 영상 다 남아있고요. 인터넷 찾아보면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남아있고 제가 알기로 경찰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신혜식 대표뿐만 아니라 저도 하여튼 정보 쪽 경찰에게 이거 일 커질 것 같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해산을 시키지 않느냐, 지금 미신고 집회가 되어 있는데. 그랬더니 다들 흥분해 있어서 충돌이 벌어져서 사고가 날까봐 저희의 제안대로 했으면은 사고가 나지 않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특정 사람들에게 영치금 지원을 한 거지,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특정 누구를 찍어서 지원한 게 아닙니다. 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뭐 옥바라지를 해줬다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누명이고 소설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퍼즐을 이렇게 맞출 때 어거지로 맞춰놔서 자기네들도 이 소설을 갖다가 끌고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허술한 소설이에요. 네.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우리는 8시 반에 집회를 해산했습니다. 다시 해도 이거는 절대로 나를 엮어놓을 수가 없고, 이제 문제는 결국은 이 서울시경이 잡고 있다가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법이 살아있다면 이거는 무혐의로 끝날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다 무너졌고 그 지금 이재명 재판받는 거 보세요. 저항권으로.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일어났지만은 나는 가문운동 7년 하면서 사건 사고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7년 동안에 사건 사고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서부지법에서 자 최 대표님 마지막 말씀도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희가 8시 반에 집회를 끝냈을 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방송도 다 껐습니다. 네, 혹시나 유튜브 방송을 보고 또 선동당해서 선동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던데 보니까 우리 최정민 국장님이 나오셨는데 미신고 집회래. 그게 신고되어 있는 집회였고 인수받은 그만큼 이제 엮으려고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8월 16일 무조건 광화문에 오셔가지고 불이한 상황에 대해서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대 교수님 마지막 발언하시고 마치도록 하십시오. 자, 이거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제 정가훈 목사님도 감옥에 3분 갔다 오셨고 우리 신현식 대표도 갔다 오셨고 저는 갔다 왔고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신현식 대표나 우리 홍철기 대표가 우리는 분명히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집회를 종료한다고 선언을 안 하고 만약에 집에 왔으면 이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집행부가 지금 모든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종료 선언을 하고 나면 그 뒤에 사람이 있든지 뭐 난리가 나든지 그 집행부가 책임질 일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경찰 책임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정강훈 목사님을 제일 앞에 앞세워서 엮어 보려고 하겠지만 천만의 말씀 사전 모의가 없고 또 설령 뭐 예를 들어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건 흔히 말로 조직적인 지시가 아니고 그걸 책임질 사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3년 소설을 써가지고 어거지로 왔어요. 오늘 경찰 나한테 욕 신을 먹어도 갔는데 앞으로 절대로 경찰 앞에서 벌벌 떨거나 이딴 짓 안 합니다. 설령 걸려가서 감옥에 싹 가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히 싸워서 우리 제일 앞장선 지도자라는 걸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조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저도 경상도 출시고 목사님도 경상 출시라 말이 좀 거칠 수가 있고 평소 즐겁게 이걸 선동하는 용어다 뭐 지시하는 용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할 수 없이 가서 이제 부교교육도 좀 시키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압수수색 받느라고 진짜 마음고생 심했었을 우리 정강훈 목사님 그리고 신혜식 대표님 그리고 이걸 지켜보고 조만간 2번째로 갈 가능성이 높은 우리 홍철기 대표님까지 자, 수고하신 세분 여러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